안녕하세요. 굿모닝. 네, 아침입니다. 8시 15분이고요. 조금 일찍 깼더니 좀 피곤하긴 하네요. 제가 오늘 남자분들 버스 면허 따시는 분들, 도전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예, 학원 다니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아니면 운전을 내가 오래 했다 해서 자신있게 시험장 갔다가 뭐 10번씩, 7번씩, 5번씩 기본적으로 떨어지고 결국에는 학원을 찾게 되는, 네, 그런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제가 내기를 하게 돼서 학원을 안 가고 버스 면허를 한 번에 90점으로 작년 19년 10월 23일 날 합격을 했는데요. 제가 이제 유튜브를 보기는 봤습니다. 왜냐면 버스 조작법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버스는 조작법이 틀리더라고요. 승용차는 물론 승용차도 뭐 스타트 버튼, 요즘 엔진 버튼 누르지만 전원을 먼저 켜는 버튼이 있습니다. 그 대우차랑 현대차랑 차가 두 가지 종류의 차가, 두 가지 종류의 차를 아마 시험장에서 그 두 가지밖에 없으니까요. 그래서 그 두 가지의 그 버스 조작법을 다 알 필요는 없죠. 내가 가서 시험장에서 어떤 버스를 하냐에 따라서 그 버스 조작법만 아시면 되는데 굉장히 간단합니다. 버스 조작법은 일단 전원 버튼을 켜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시동을 걸고, 이제 이게 스틱이기 때문에 지금 젊으신 분들은 아마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을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또 저랑 이제 나이대가 비슷한 분들은 스틱 운전을 안 해보신 분들은 거의 없어요. 거의 다 해보셨기 때문에 시험이 좀 생각보다 그런 면에서는 조금 더 쉽다고 생각을 할 수 있죠.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이 클러치, 차가 새 차인 경우에는 조금 더 편리합니다. 편하고. 하지만 시험장에서 보통 보면 제가 시험 친 차는 한 20년쯤 됐나, 한 30년이 됐나 이 생각이, 30년까지는 아니, 30년쯤 됐나 이 생각이 들 정도로 하여튼 차는 정말 안 좋은 차기 때문에, 제일 처음에 제가 19대인가 20살에 면허를 딸 때도 그때 역시도 승용차가 완전 되게 후진 그런 차여서 클러치 조작을 하다가 시동이 꺼지거나 클러치를 이제 뗄 때 차가 덜컹덜컹 막 이래가지고 운전을 안 해보신 분들은 그런 거에 당황을 할 수 있거든요. 예, 그런 것 때문에 좀 웬만하면 시험장이 좀 버스가 좀 신형임 시험장 이런 데서 치면 조금 더 빨리, 조금 더 쉽게 합격할 수 있으실 거고요. 만약에 학원을 다니신다면 학원도 선택을 잘 한번 해보세요. 학원에서도 바로 시험을 치는 그런 시스템이 돼 있는데, 그 학원에서 운행하는 차가 얼마나 몇 년이나 된 차인지, 그리고 또 현대차인지 대우차인지 그거를 아시고 유튜브 보시고 조작법 정도는 아셔야 되니까 유튜브로 조작법 정도, 그리고 학원마다 이게 공식이 있다고 해서 저는 무슨 일괄적인 수학적인 공식이 있는 줄 알았는데 그런 공식은 없습니다. 공식이라는 것은 없고, 학원에 가면 각각의 학원마다 만들어 놓은 공식이 있답니다. 그래서 학원을 가셔서 따시는 게 오히려 조금 더 쉬울 수도 있고요. 쉬울 수도 있지만 학원에서도 엄청 떨어졌다가 또 붙고 또 치고 이렇게 해서 시간을 오래 걸려서 이렇게 따는 경우도 굉장히 많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혼자 운전할 줄 아니까 시험장 가서 한 10번 떨어지고, 제 아는 동생은 다시 학원 가서도 몇 번 떨어졌다. 그래서 제가 내기로 이거를 하게 돼서,
그래서 제가 이제 버스 면허증이 사실은 필요가 없음에도 제가 뭐 버스 저기 회사 취직해서 버스를 운전할 것도 아니고 제가 그 또 생각을 해보니 버스 운전을 과연 제가 몇 번 할까요? 캠핑카를 사서 뭐 캠핑 갈 때나 뭐 하지만 요즘 버스는 전 자동이랍니다. 오토매틱에다가 예 자동입니다. 엄청 예, 버스의 퀄리티가 높다고 합니다. 일단 그 운전을 그 뭐 스틱 운전 해보신 분들은 그리고 또 옛날에 시험을 쳐보신 분들은 굉장히 쉽게 면허증을 딸 수 있는 방법이 예 제가 해보니까 굉장히 쉽게 딸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운전이 지금 초보다 지금 한 번도 운전을 안 해봤다 그러신 분들한테는 제 영상이 예, 큰 도움이 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스틱 운전, 클러치 조작법 이런 거부터 이제 익숙해지셔야 되니까 학원 가셔야 되겠죠. 학원을 가셔가지고 뭐 그 운전을 계속 해보셔야 되는 거고 이제 제가 저는 이제 한 번에 90점으로 합격을 했는데요. 저희 같이 운전을 하는 사람들은 필기시험은 없습니다. 필기시험은 없이 바로 제가 2종 그 보통 면허임에도 바로 1종 보통의 면허가 나오죠. 어느 기간 뭐 10년이라 몇 년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운전하는 기간이 기니까 사실 저도 뭐 음주로 한번 취소가 돼서 한 10년 전쯤에 다시 한번 그 면허를 딴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는 많이 바뀌었더군요. 예, 시험 치다가 보니까 동영상 시험도 나오고, 하나는 맞추고 하나는 뭐 틀렸는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시험 치다가, 예, 점수가 어느 정도 되면 합격입니다가 떠요, 컴퓨터로. 더 이상 시험을 칠 필요가 없어요. 공부도 안 하고 갔습니다. 그냥 기본적인 그 운전을 하면서, 예, 기본적으로 뭐 다 아니까, 교통, 뭐 법규라든가 그래서 공부를 안 하고 갔는데 웬 동영상 시험이 나와서 실제로 차가 이렇게 운행하는 모습을 쫙 보여주는데 뭐 누가 잘못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첫 번째는 예, 버스가 잘못한 거였습니다. 찍었죠. 그거는 찍었는데 맞췄는지 틀렸는지 지금 기억은 안 나고요. 두 번째는 예, 동영상 시험이 제가 운전자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상대방 차가 잘못을 했기 때문에 예, 그거는 맞췄어요. 그리고 뭐 한두 문제 더 푸니까 합격입니다. 이렇게 해서 나왔는데 이종 보통은 커트라인이 낮죠.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커트라인이 뭐 60점인가 80점인가 모르겠는데 60점 정도 되지 않나요? 예, 커트라인 낮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도로 주행도 있어서 도로 주행까지도 했는데 예, 저까지 총 4명이 예, 그 차에 타고 있었는데 3명은 절대 면허증을 주면 안 되는 오죽하면 그 경찰분께서 저한테 저분들한테 면허증을 줘도 되겠냐 제가 주면 안 될 것 같다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제일 마지막에 저는 뭐 이제 취소돼서 다시 딴 거라서 그냥 주행을 쭉 돌고 그냥 왔는데 그분들한테 이제 면허증 줘도 되겠냐 안 될 것 같다고 말씀드렸는데 합격을 다 해주셨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한 달 정도는 이제 운전을 오래 해본 프로들한테 연수를 아주 혼나면서 네 혼이 나가면서 연수를 받아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제 동생 운전을 제가 가르쳤는데 엄청 혼이 나면서 네, 운전을 배웠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 동생이랑 저랑 고속도로에 같이 지가 앞에 가고 내가 뒤에 가고 이러면 운전하는 스타일이 똑같아요. 저한테 운전을 배워서 운전하는 스타일이나 예, 차선 바꾸는 거나 하는 게 저랑 비슷합니다. 예, 신기하죠. 근데 걔는 학원 가서 땄답니다. 저는 학원 안 갔거든요. 처음에 19살인가 20살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원 가서 땄답니다. 학원 가서 땄는데 운전의 그 연수라든가 이런 거는 제가 이제 시켰는데 이제 잔소리를 엄청 하고 하면서 이제 여기서 바로 꺾으면 어떡하냐 한번 이렇게 돌아서 꺾어야지 바로 꺾으면 차가 여기 뭐 끊길 수도 있고 딴 사람 부딪힐 수도 있고 막 이런 잔소리를 엄청 합니다. 그렇게 가르쳤는데
골목에서 이 골목에도 이제 그 교차로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데서 그 교차로 이런 데 잠깐 속도는 늦춰서 이렇게 확인 안 하고 그냥 막 밟고 다닌다거나 뭐 이렇게 하면 혼도 많이 났죠. 제 동생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면허증을 따고 나서도 뭐 추돌 사고 뭐 이런 것도 없었습니다. 제 동생은 사소한 추돌 사고 이런 거를 좀 많이 냈어요. 이게 운전을 면허증 따고 나서 제일 그 위험한 시기가 1년에서 이제 2년 정도 지났을 때 자만을 합니다. 자기가 운전 잘한다고. 하지만 이제 그 이후로는 제 동생은 사고는 한 번도 없었고요. 예, 제가 100km 이상 밟으면 이제 혼난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예, 거의 뭐 제가 운전하는 거랑 비슷하게 운전을 하는데, 예, 운전하는 방식이 비슷합니다. 어릴 때부터 제 차를 타고 제가 운전하는 모습을 보고 또 운전도 저한테 배우다 보니, 제가 쓸데없는 얘기는 너무 많이 했네요. 버스 면허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일단 조작법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학원을 안 가실 분들은 유튜브를 보시기 바랍니다. 유튜브를 보시는데 만약에 내가 그 시험을 칠 학원에서 뭐 그 학원에 이제 코스가 어떻게 돼 있고 순서가, 예, 그런 거나 미리 알아두시는 게 좋죠. 학원의 시험장에 한번 가서 보시는 것도 좋고요. 저는 1시간 일찍 가서 이제 보긴 봤는데, 제가 느낀 거는, 제가 19인가 20살에 제일 처음 면허를 땄을 때, 예, 그때의 그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되고요. 대형 면허는. 그러니까 우리 때는 그랬습니다. 코스가 있고요. 지금 필기는 저희는 안 쳐도 됩니다. 필기는, 예, 자동으로 면제고요. 일종 보통이 자동으로 나오기 때문에 필기는 면제고, 실기를 치는데, 예, 저희가 이제 그 언덕에 올라가는 거, 예, 그때 가장 많이 떨어지죠, 사람들이. 거기서 시동 꺼트리거나 차가 뒤로 밀리는데, 거기서 다시 이제 담담하게, 침착하게 하면 되는데, 당황해서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거랑, 예, S코스, T코스, 주차, 그리고 주행, 예, 돌발이 있습니다. 돌발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가속 구간이 있습니다. 어느 순간에서, 가속을 하라고 떴던 건지 그 기억이 잘 안 나네요. 어쨌든 가속을 해야 되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거를 시험장 가서 몇 명 치는 거 보면 아는데, 합격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합격하는 사람이 별로 없기 때문에, 거기 그 시험 치는데 거기 사람들한테 다 안내도 나와 있고 한데, 이렇게 싹 물어보면 돼요. 거기 왜냐면 처음 시험 치러 오는 사람은 거의 없거든요. 떨어지고 또 오고 이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물어보면, 예, 제일 확실하죠. 어떤 코스, 뭐부터 이제 시작해서, 뭐 S가 먼저인지, T가 먼저인지, 주차가 먼저인지, 그 주행에 나중에, 주행이 만약에 이렇게 도로가 있으면, 뭐 어떻게, 이렇게 한 바퀴 돌았다가, 이렇게 여기 반 바퀴 돌았다가 이렇게 돌아가는 건지, 뭐 이거 하면 물어보면 좋고요. 유튜브로 미리 봐놓으면 좋은데, 유튜브로, 조심하셔야 될 거는, 학원 안 가실 분들은 유튜브 보고 그 공식 따라 하시면 큰일 납니다. 저도 무슨 공식이 있대서, 예, 머리가 막 이렇게 됐었는데, 그런 공식은 학원마다 있는, 예, 다 다른 공식입니다. 학원마다 이제 자기네만의 공식을 만들어 놓은 건데, 공식이라 하기는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유튜브 영상을 너무 많이 보시면 안 좋다는 거고, 유튜브는 참고로 하시라는 거죠. 이 차의 차 조작법이랑, 코스를 해야 되냐, 또 내가 가는 시험장에서는 코스가 어떻게 돼 있는지, 예, 그런 거를 알아놓고, 또 이제 시험 치기 1시간 전이나 가서 보시는 것도 좋고요. 1시간 동안 다 떨어졌다, 앞에 사람들이. 그러면 다른 분들 기다리고 있는 분들한테, 처음 시험이 아니신 분들한테 물어보면, 어떻게 코스 이런 걸 알려줄 겁니다. 거기 또 시험장이 또 나와 있고요. 그거를 보시고 하면 되고요. 학원 안 가시는 분들은 제가 이제 한 번만에 이제 따는 방법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그래서 제가 그 작년 10월 23일 날 그 시험 신청을 미리 해놓고 저는 이제 유튜브를 좀 보면서 저기 그 버스 조작법을 우선 익혔답니다. 버스 조작법을 뭐 이제 전원 버튼을 먼저 켜고 그 다음에 시동을 켜고 뭐 이런 거를 이제 기초적인 거 그거를 유튜브로 보고요. 그 제일 첫 번째 차 시험을 치기 전에 딱 차에 딱 타면은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안전벨트를 먼저 매야 됩니다. 안전벨트에서 안 매면 감점 5점인가? 제가 알기로는. 네, 안전벨트를 먼저 매고, 이제 그 전에 또 자리를 좀, 미리 당황하지 마시고 충분히 시간이 있으니까, 차 운행할 수 있는 그 의자 있지 않습니까? 의자 그것도 어떻게 조작하는지 미리 알아놨다가 제가 운전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그 자세의 의자를 조절을 해 놓습니다. 해놓고 대기를 하고 있으면 비상 깜빡이가 킨 상태에서 출발을 하라는 그런 멘트가 나오면 출발하실 때 이제 비상 깜빡이 끄고요. 방향 지시등을 한번 켜줍니다. 켜주고 출발을 하죠. 출발을 하는데 코스가 언덕 이렇게 올라가는 코스가 있고요. 굴절이라는 코스가 있고 S코스 있고 T자 있고 주차가 있고 그 다음에 도로 주행이 있습니다. 도로 주행이 있는데 도로 주행은 어떤 방식에서 어떻게 이렇게 돌아가는 거는 저기 시험장마다 다 이렇게 설명이 돼 있고요. 또 가서 이제 시간을 조금 내가 시험 시간보다 조금 일찍 가셔가지고 앞에 분들이 어떻게 하시는지 보는 게 도움이 되겠죠. 코스 도는 거에서 코스 도실 때 신호도 무조건 보셔야 됩니다. 신호 보시고 빨간불이면 정지하셨다가 파란불이면 출발하시고 우회전 좌회전 때 깜빡이 놓치시면 안 되고요. 무조건. 그리고 또 이제 뭐 돌발이 있죠. 돌발. 갑자기 돌발이 뜨면 급정거를 해야 되고요. 뭐 브레이크만 밟아서 급정거해서 시동이 꺼진다 이거 걱정 없이 일단 클러치랑 같이 밟아주면 더 좋지만 일단 급브레이크를 잡고 비상깜빡이를 킵니다. 키면 한 3초 있다가 다시 출발하시면 되고 가시다 보면 또 주행을 하시다 보면 횡단보도나 이렇게 정지선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항상 횡단보도 이런 데는 정지를 해야 되는 정지를 잠깐 했다가 출발을 하는 그런 게 있고 또 가속 구간이 있어요. 가속 구간에서는 제가 2단에서 3단으로 기어를 바꿔서 속력을 조금 올려줍니다. 30km 이상으로 올려줬다가 다시 또 바로 기어를 바꿔서 속력을 낮춰주죠. 한 20km 정도로 이 정도로 달리는데 이제 가장 어려워하시는 게 언덕을 제가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면 운이 좋으면 차가 좀 이렇게 조금 뭐 새로 나온 지 얼마 안 된 차 이런 차를 몰 수도 있는데 운이 안 좋으면 좀 오래된 차 이런 차를 또 몰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를 만약에 운전을 하시게 되면 이제 학원 안 가시고 그냥 운전하시는 분들도 클러치 조작이 연습을 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클러치 때문에 차가 덜렁덜렁 된다던가 뭐 이런 것 때문에 조금 당황하고 그러실 수 있으시죠. 근데 그거를 당황하실 필요가 없는 게 스틱 운전을 해보셨으면 클러치 조작을 이제 반클러치 항상 이렇게 잡고 있으면서 클러치를 천천히 이렇게 떼면서 이렇게 S코스에서는 굳이 속도를 낼 필요가 없기 때문에 클러치를 천천히 이렇게 살짝 이렇게 떼면서 가면 이게 좀 더 덜컹거리지 않고 부드럽게 이렇게 될 수도 있고요. 일단 출발할 때 안전벨트랑 출발하세요 하면 뭐 거기에 다 이렇게 안내가 돼 있듯이 시험장마다 안내가 돼 있듯이 뭐 한쪽 깜빡이를 켜고 이제 깜빡이 킨다는 게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제가 이제 시험에 이제 지금 출발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키라고 하는 것 같은데 근데 그것만 안 켰다고 해봐야 감점 한 1점 정도일 것 같아요. 그렇고 이제 주차
그리고 이제 뭐, 그, 굴절 코스를 가장 어려워하시고, T자도 어려워하시고, 그런데 운전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이 유튜브에서 이제 학원에서 이렇게, 뭐, 이렇게, 저도 제일 처음에는 학원에서 이렇게 연수를 받는 거를 풀 영상을 봤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요. 왜냐면 시험장, 내가 가서 시험 칠 곳에서 예, 하는 영상이 있다면 그건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출발하실 때는 그렇고요. 일단 뭐 침착하게 안전벨트 메고 계시다가 예, 그 언덕에 그 버스는 근데 운전을 제가 그 시험을 한 번만에 붙었지만 코스 끝나고 뭐 이렇게 주행이나 뭐 이런 거 코스나 이제 코스 이런 거 하나하나씩 다 이제 무난히 넘어가고 주행에 들어갔을 때 버스 운전이 굉장히 재밌다는 그 느낌이 들었어요. 핸들이 이렇게 크게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하면서 되게 재밌다는 느낌이 들었는데 버스 운전이 되게 승용차 운전보다 예, 재밌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이제 버스 운전이 재미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고 일단 언덕을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언덕을 버스는 일단 그 사각의 그 미러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동그란 또 그 미러가 있지 않습니까? 양쪽 다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더 좀 운전을 하시기가 더 쉬운 게, 스틱을 해보신 분들이라면, 만약에 학원을 안 가시고, 바로 시험에 도전을 하신다면, 필기는 안 보셔도 되고, 신체 검사 받으시고, 시험 날짜 잡아서 시험을 치시면 되는데, 보통 뭐, 이렇게 몇 번씩 떨어지고 붙고 하시던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번만에 붙을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치는 시험장에 코스를 정확하게 내가 외우는 거죠. 코스 정확하게 외우고 클러치 클러치 작동법은 이미 스틱 운전을 해보신 분들이라면 그럼 걱정할 필요가 없고요. 유튜브에서 꼭 그 기억을 해야 되고 항상 외워야 되는 거는 내가 치는 시험장의 버스가 현대차인지 대우차인지 조작법이 약간씩 달라요. 기어 넣는 게 제가 유튜브를 봤을 때 대우 같은 경우는 들어서 이제 뒤로 미는 게 있고 현대는 좀 그 조작법도 다르고요. 그 조작법을 일단 아시면 스틱 운전 해보셨으면은 언덕에서 우리가 이제 일단 옛날에 시험 친 그거를 보면 언덕에서 우리가 출발을 하고 난 다음에 예를 들면 언덕이 제일 먼저 나온다고 치면 이 버스는 그 앞과 뒤가 길지만 버스의 타이어 위치가 어디에 있냐 이거를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버스의 타이어 위치는 버스 앞부분이랑 뒷부분에 있는 게 아닙니다. 버스의 앞뒤 부분이 길지만 버스의 타이어는 어떻게 보면 정중간은 아니지만 승용차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승용차랑 그 타이어 위치는 비슷하지만 길이만 길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버스가 길다고 해서 그 길이 때문에 그거를 생각하시면 안 되고 타이어 위치를 생각하셔야 돼요. 타이어 위치가 어디 있느냐. 예, 그거를 생각하시면 되는데 일단은 언덕을 올라가실 때는 처음에 출발을 할 때 뭐 기어 1단을 놓고 출발을 하겠죠. 기아 클러치 밟고 브레이크 밟고 있다가 출발 신호 떨어지면 이제 클러치 싹 떼면서 이렇게 좀 클러치를 확 떼면 꺼질 수 있으니까 클러치를 반 클러치 정도 잡고 있는다든가 그럼 반 클러치에서 조금씩 이렇게 떼면 뗄수록 차가 출발을 합니다. 그럼 이미 운전을 해보신 분들은 악셀을 좀 밟으실 수도 있겠죠. 언덕 올라가려고. 그렇게 하셔도 되고 클러치를 살짝 떼가지고 완전히 떼면 기어가 1단으로 들어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절로 언덕에 올라가게 되죠.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악셀을 밟고 올라갔답니다. 네, 그렇게 했고 일단 언덕에서 그 정지선이 보입니다. 일단은
둥근 그 미러로 제 타이어가 보이거든요. 그러면 버스는 벌써 그 앞부분은 이미 그 정지선을 넘어갔을지라도 제 타이어는 아직 정지선에 도착을 언제쯤 하는지 보여요. 그래서 정지선에 너무 넘어가면 안 되니까 정지선에 너무 가까이 세우는 것도 그러니까 정지선에서 한 20cm, 30cm 정도 전에 세우시는 거죠. 세우시고 이제 조금 1초, 2초, 3초 지나면 언덕을 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차가 이제 좀 신형이고 이러면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는데 차가 좀 오래되거나 이러면 클러치를 이렇게 살짝 떼야 되는데 순간적으로 이렇게 팍 뗀다든가 이렇게 하면 차가 덜컹덜컹 이렇게 이거 아시죠? 네, 그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클러치를 그냥 아주 부드럽게 천천히 떼줍니다. 천천히 떼주고 기어는 이미 1단에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천천히 떼주시면 완전히 떼시면 차가 저절로 움직이죠. 악셀을 밟지 않아도요. 거기서 자신이 있으신 분들은 저는 거기서 악셀을 밟았습니다. 악셀을 밟고 죄송합니다. 갑자기 전화가 들어와서. 네, 악셀을 밟고 넘어갔는데 그 악셀을 밟지 않아도 클러치를 차가 오래된 좀 노후한 차인 경우에는 클러치 조작을 굉장히 이제 섬세하게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클러치를 아주 천천히 이렇게 발을 이렇게 아주 천천히 이렇게 해서 싹 떼줍니다. 떼주면 자연히 차가 이렇게 싹 넘어가죠. 거기서 악셀을 밟으셔도 되고 안 밟으셔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렇고 이제 제일 어려워하시는 게 굴절 코스인데요. 버스 시험은 다 그 타이어 위치를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 번에 차가 이렇게 꺾인다거나 한 번에 뭔가를 할 수가 없어요. 길이가 길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면 굴절 코스에 들어갈 때도 예를 들면 이렇게 된 기역자에 우리가 굴절을 들어갈 수도 있고요. 이렇게 된 기역자에 들어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굴절에 처음에 들어갈 때도 한번 뭔가의 그 방법이 필요할 거고 나올 때도 뭔가의 방법이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처음에 들어갈 때 직진으로 들어가시면 타이어 위치가 보이잖아요. 저한테 거울로 오른쪽 타이어를 일단 봅니다. 보시고 앞에 보통 우리가 이제 차선이라 얘기하죠. 차선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정지선이 아니고 차선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넘어서서는 건물이 있을 수도 있고 뭐 풀숲이 있을 수도 있고 하단이 있을 수도 있고 이렇지만 어쨌든 정지선이 있습니다. 그 정지선에서 대충 감으로 한 30cm? 한 40cm? 한 30cm, 40cm 그 전에 내 바로 타이어의 제 앞부분이 거기에 닿게끔 세워요. 왜 그렇게 세워야 될까요? 끝까지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제가 거기서 굴절해서 기역자로 된 데서 빠져나가야 되잖아요. 빠져나가는데 버스는 길이가 있어서 한 번에 빠져나가지 못해요. 승용차는 약간 오른쪽으로 조금 더 크게 원으로 빠져나갈 수 있지만 버스는 그게 아니죠. 길어서. 그래서 그 하얀 선 조금 가기 전에 차를 세웁니다. 거기다가 정지를 하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좌측으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핸들을 좌측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좌측으로 끝까지 감으셔야 되겠죠. 끝까지 감으신 다음에 그대로 가면은 나가실까요? 안 나가시겠죠. 끝까지 감은 다음에 제 타이어 위치가 어디에 있나 보세요. 정지선이 있지 않습니까? 흰색에. 그 전에 30cm, 40cm 전에 차를 세우라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거기서 이제 그 좌측으로 가야 되니까 좌측으로 이제 핸들을 꺾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핸들 끝까지 꺾고 난 다음에 핸들을 다 꺾었으면 거기서 다시 앞으로 더 가줘요. 그럼 직진으로 간 상태에서 앞에 공간이 조금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더 끝까지 감아서 가면 어떻게 돼요? 차가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해서 더 이상 넘어가지를 못하겠죠. 제가 30cm 전에 섰으면
그 흰 차선을 그 흰 차선에 거기에 센서가 있는 거는 제 생각이 아닌 것 같아요. 그 흰 차선을 넘어가는 건 상관없고, 일단 거기서 이제 제가 굴절해서 나가는 게 문제인데, 핸들을 끝까지 꺾어서 제 타이어가 보이잖아요. 타이어가 보이는데 거길 넘어가서 화단 넘어가고 뭐 건물을 부딪히고 이러면 안 되니까, 흰 차선까지 제 타이어가 도착을 했나 확인을 합니다. 확인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핸들을 다시 풀죠. 다시 풀어서 일자로 만듭니다. 핸들을 일자로 만들어서, 그러면 곡선에서 이렇게 한번 정지를 했다가 한번 끝까지, 네, 왼쪽으로, 왼쪽이죠. 오른쪽으로 갈 수는 없으니까 왼쪽으로 가서, 지금 제가 좌측으로 가는 걸 설명하고 있는데, 네, 왼쪽으로 끝까지 가면서 타이어가 30cm 전에 있던 타이어가 30cm 앞으로 이제 끝까지 꺾여서 가게 되겠죠. 그러면 거기서 이제 더 이상 가면 앞에 만약에 화단이 있거나 뭐 건물이 있으면 건물을 이제 부딪히는 거고요. 거기서 스탑을 한 상태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핸들을 일자를 만듭니다. 일자를 만들어서 후진을 하죠. 후진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핸들을 꺾어서 들어가시면 되겠죠. 직진으로. 예, 직진으로 들어가시면 되겠죠. 이해가 되시나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쭉 직진을 갔는데, 또 여기서 나가야 되잖아요. 굴절에서 이제 오른쪽으로. 이것도 똑같은 방식, 똑같습니다. 가장 먼저 기본으로 생각해야 될 거는, 우리가 실제 운전을 할 때 중앙선도 있고 차선도 있고 이렇잖아요. 차선에 딱 맞춰서 이렇게 운전하시는 분은 없죠. 중앙선에 딱 맞춰서 운전하시는 분도 없죠. 차선이 흰색 차선이 이렇게 있다면 우리가 보통 한 요 정도 띄워서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도로에서. 그거랑 똑같이 시험도 차선이 딱 붙어서 이렇게 가게끔 시험을 내겠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버스 면허를 따서 실제 그 도로에서 운전을 할 수 있게끔 시험을 내겠죠. 그래서 이제 굴절에서 일자로 들어갔는데, 왼쪽에도 미러로 내 타이어가 보입니다. 차 뒤쪽도 보이고요. 길이가. 차가 너무 차선에 이렇게 딱 붙어 있으면 이게 상식적으로는 말이 안 되죠. 차가 당연히 그 차선에서 한 20cm, 30cm 정도는 띄어진 상태고, 그 차선 안에 차가 있는데, 예, 거기서 약간 좀 띄어져 있어야 되겠죠. 요쪽 차선에서 나가실 때 이제. 나가실 때 똑같습니다. 방법은. 네, 여기에 예를 들어서 여기가 이제 이게 있습니다. 차선이요. 차선이 여기 있어요. 그러면 처음처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타이어가 이 차선에 30에서 40cm 거울로 보이니까 내 타이어가 어디쯤 왔나 확인이 가능해요. 그 타이어의 위치를 보고 조금 거리를 띄워놓은 상태에서 정지를 해야 되겠죠. 정지를 한 다음에 오른쪽으로 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른쪽으로 핸들을 꺾어야겠죠. 오른쪽으로 핸들을 끝까지 꺾으신 다음에 갈 수 있는 거리는 어느 정도일까요? 띄어는 30cm나 40cm 정도의 거리밖에 타이어가 움직이지를 못하겠죠. 그 다음에는 뭐 이렇게 블럭이라든가 화단이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넘어갈 수는 없죠. 실격이죠. 그럼 거기까지 간 다음에, 그러면 차가 이 직진 코스에서 약간 오른쪽으로 간 상태죠. 약간 오른쪽으로 간 상태입니다. 그 상태에서 이제 핸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똑같이 아까처럼 똑같이 핸들을 일자로 만들어요. 일자로 만드셔서 나가시면 뒤에 타이어는 생각을 안 하셔도 됩니다. 앞 타이어만 보시고 나가시면 굴절해서 이제 나가시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도로 주행은 어떤 코스로 가라고 하고만 시험장마다 나와 있습니다. 그거를 보고 신호등 무조건 무시하면 안 되고요. 횡단보도 때 횡단보도 그 앞에 정지하시는 거, 타이어 위치 보시면서 정지하시는 거 잊으시면 안 되고요. 깜빡이
좌측 깜빡이, 우측 깜빡이 어디로 가야라고 이렇게 화살표가 되어 있어요. 그 도로에. 그 화살표대로 파란불이면 그냥 깜빡이 놓고 가시면 되고요. 빨간불이면 정지를 했다가 파란불이 들어오면 깜빡이를 우측이나 좌측 깜빡이를 넣어서 출발을 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S코스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릴게요. S코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쉬워요. 왜 쉽냐면 타이어가 보인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타이어가 보이기 때문에 S가 우리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제가 이쪽에 좌측으로 S를 갔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좌측 타이어가 이제 좌측 내 운전석 앞에 있는 그 유리에서 보입니다. 그 좌측 타이어가 선을 벗어나거나 그러면 안 되겠죠. 선을 물고 가는 거는 괜찮아요. 그리고 선에 타이어가 안 닿아도 괜찮아요. 넘어가면 안 되겠죠. 그렇게 해서 S는 1단을 기어를 넣어놓고 클러치를 뗀 상태에서 악셀을 밟지 않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속도가 이제 조금 굉장히 느리겠죠. 근데 차가 너무 노후가 됐다. 그래서 이제 악셀을 뗐는데 속도가 조금 빨라진다. 기어가 일단 들어가 있으니까. 빨라져서 내가 이거 핸들 조절하기가, 이거 타이어 이거 맞추기가 힘들다. 이러시면 그 브레이크랑 클러치랑 같이 이렇게 한번 밟으셔가지고 반클러치를 사용하세요. 그 스틱 해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반클러치를 사용하시면서 클러치를 계속 이제 약간 이거를 클러치를 이렇게 밟았다가 클러치를 완전히 밟으면 차는 조용해지죠. 덜컹덜컹 할 수도 있으니까 클러치를 반클러치를 조금 뗄 때마다 속력이 올라가니까 너무 빠르다 싶으면 클러치에다가 발을 올리고 약간만 들어서 천천히 갑니다. 그냥 S코스는 그 오른쪽으로 곡선을 갈 때는 내 타이어가 그 선에 맞나 안 맞나, 그 선을 넘어가나 안 넘어가나 그 핸들만 조작을 하면 되겠죠. 만약에 클러치 완전히 뗀 상태의 속도가 나는 충분히 이 정도의 속도에 핸들 조작으로 S코스를 벗어나지 않고 할 수 있다. 이러신 분들은 굳이 클러치를 밟을 필요가 없지만 그래도 그 속도감이 빠르다고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 스틱 운전을 오래 하셨던 분들은 물론 더 쉽겠지만 스틱 운전을 잘 안 해본 사람들 같은 경우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고 느낄 수가 있어요. 일단에 악셀을 안 밟아도요. 그래서 클러치를 이제 적절하게 조절을 하라는 건데 차는 어차피 계속 갑니다. 1단 시동이 걸려 있고요. 기어가 1단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른쪽 그 속도가 너무 빠르다 싶으면 브레이크랑 클러치랑 같이 밟은 상태에서 브레이크는 떼시고 클러치를 약간만 이렇게 반클러치라고 합니다. 약간만 들었다가 이제 밟았다가 이러면 속도가 조절이 돼요. 그래서 천천히 이제 클러치를 웬만하면 반 정도 밟은 상태에서 거울로 제 왼쪽 타이어를 보면서 갑니다. 그 흰 선을 벗어나지 않게끔 따라서 이렇게 쭉 운전대를 조작을 해서 쭉 갑니다. 그러면 S코스가 이렇게 쭉 가다 보면 이쪽에 가면 어떻게 될까요? 이쪽에 가면 이제 또 오른쪽이 되겠죠. 오른쪽이 될 때는 어떻게 되나요? 제 그 조수석 쪽에 버스 문 있는 쪽에 있는 거기에 오른쪽 타이어가 당연히 보이죠. 그 타이어를 또 그 선에 맞춰서 이렇게 천천히 나갑니다. 그렇게 해서 나가시면 S코스는 제가 봤을 때 가장 쉬운 코스고요. 네, 그렇게 하시면 되고, 속도를 아주 시간이 충분하기 때문에 S코스에서 막 급하게 생각을 하시지 말고 S코스에서 천천히 해도 되는 이유가, S코스 말고 다른 코스는 내가 정말 이거 지금 헷갈려갖고 뭐 오른쪽으로 핸들을 끝까지 꺾어야 되는데 왼쪽으로 꺾었다, 이런 거 아닌 이상은, 그런 거 아닌 이상은 S코스에서 실격될 일은 없습니다. 배터리가 없어서 지금 충전하면서 지금 다시 설명드리고 있는데요. 그리고 나서 이제 T 코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실제로 운전할 때 차선을 물고 운전하는 경우는 없죠. 중앙선이나 그 차선을 물고
그 뭐 음주라든가 약을 했다든가 아니면 김여사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차선을 물고 운전하는 경우는 없죠. 그래서 차선을 실제로 내가 도로를 운행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시험을 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T자 코스에 들어갈 때 T자가 처음에는 일자로 돼 있고 그리고 이제 T로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T자 구간에 들어가면서 갈 때요. 그 시험 구간 말고 다른 곳에서는 뭐 운전을 하다가 뭐 시동이 꺼지거나 이런 것 때문에 뭐 감전되고 이런 건 없으니까 T자 코스에 들어갈 때 차선을 우리가 실제로 운전하듯이 내 차선이 왼쪽 운전석 쪽에 차선이 아마 T자는 그렇게 돼 있을 겁니다. 그러면 보통 몇 cm 정도 띄어서 우리가 갈까요? 버스는 좀 크기가 크니까 대충 감으로 평상시에 운전하시는 그 간격 정도로 들어가시는 거죠. 들어가셔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똑같이 앞에 하얀 그런 그 차선이 이제 앞에 있죠. 그게 이제 정지선이라고 하는데 정지선이 있죠. 그 정지선 끝까지 가면 안 되겠죠. 버스는 한 번에 그 T로 후진해서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정지선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감으로 대충 30-40cm를 타이어를 보고 그 정지선 그 앞에 이제 차를 정차를 하죠. 정차를 하고 난 다음에 T로 늘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핸들을 이제 제가 지금 그 T자 코스가 제가 지금 제 운전석 쪽으로 해서 T가 들어가는 겁니다, 원래. 그러면 그 차선, 정지선에서 3-4cm 띄운 상태에서 핸들을 오른쪽으로 끝까지 죄송합니다. 중간에 전화가 와서 또 끝까지 꺾어야지 차가 이쪽으로 오른쪽으로 가겠죠. 그렇지만 이제 이미 3-40cm를 띄워놨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핸들을 끝까지 꺾습니다. 꺾고 이제는 무슨 타이어를 보냐, 내 운전석 쪽에 있는 타이어를 보세요. 그 타이어가 그 흰색 정지선 앞에까지 아니면 정지선을 조금 더 넘어서도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되신 다음에 바로 거기서 후진 기어를 넣어서 쫙 후진으로 빼면, 예, 물론 백밀러를 봐야 되겠죠. 백밀러를 보고 바로 후진으로 들어가면 T자로 바로 들어가지겠죠. T자로 바로 들어가집니다. 거기서 기어만 후진 기어로 작동을 해서 들어갔다가 이제 그 어느 정도의 선까지 들어가면 소리가 날 겁니다. 뭐 확인이 됐다든가 뭐 삐 뭐 이런 소리가 나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차를 빼서 다시 나와야 되죠. 나올 때는 또 어떻게 나와야 될까요? 거기서 거기 들어간 상태에서 T자가 이제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들어간 상태에서 이 버스가 한 번에 나올 수 있나요? 절대 한 번에 못 나와요, 버스는. 그래서 또 똑같이 처음에 직진으로 갑니다. 직진으로 가셔서 제가 또 말씀드린 것처럼 한 30cm 전에 그 차선이 있으면 타이어를 위치를 보시고 그 30cm 전에 또 차를 세워요. 세우고 난 다음에 또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요? 또 오른쪽으로 나가야 돼요. 이제는 오른쪽 나가야 되면 또 오른쪽으로 또 이제 꺾어야 되겠죠. 핸들을 끝까지 꺾으셔가지고 조금 더 앞으로 가줍니다. 그래서 남은 30cm 좀 앞으로 가준 다음에 그 다음에 핸들을 타이어를 일자를 만들려면 핸들을 풀어야 되겠죠. 핸들을 풀어서 일자를 만들어야 되겠죠. 핸들을 일자로 만든 다음에 후진을 약간 합니다. 후진하면서 그 타이어나 제 차가 뒤에 보이니까 약간 후진을 하는데, 운전을 해보신 분들은 당연히 아실 겁니다. 어느 정도 후진을 해야 내가 이 차가 버스가 나갈 때 버스 앞길이는 길지만 그 앞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장애물이. 그래서 버스가 그렇게 그 버스의 앞부분은 이미 그 앞에가 만약에 화단이라고 치면 화단을 넘어갔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타이어는 어디에 있습니까? 타이어는 그 버스 앞부분보다 훨씬 뒤쪽에 있으니까 그 정지선 쪽에 타이어는 있겠죠. 거기서 핸들을 일자로 만듭니다. 일자로 만든 다음에 약간 후진을 해요. 후진을 해서
제 타이어를 봅니다. 타이어 위치를 보고 버스 문이 열려 있어요. 항상 버스 시험 칠 때 열어놓고 하는 게 뭐 더 편해서 그런지 다 열어놓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제가 버스 문이 열려 있기 때문에 그 오른쪽 타이어 거울로도 보이고 이 차가 대충 어디쯤까지 왔다는 게 감으로 오지 않습니까? 버스 문하고 버스 앞에 길이하고 타이어 위치를 생각했을 때. 그러면 거기서 이제 핸들을 일자를 한 상태에서 차를 약간 뒤로 빼줘요. 뒤로 약간 빼준 다음에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또 끝까지 꺾어서 나오시면 당연히 어디에 부딪히거나 이런 게 없이 타이어 위치가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T자 나오면서 그 흰선에 뭐 타이어가 닿는다고 해서 감점되거나 이건 없어요. T자를 들어가서 T자 거기에 일단 합격을 했기 때문에 그 선에 차 뒷타이어가 닿았기 때문에 나갈 때는 화단 같은 데를 막 넘어가지고 이렇게 나가는 분들도 있어요. 그 계산을 잘 못해가지고. 그래서 그거를 차를 일자로 뺐는데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것처럼 몇 cm, 30cm, 40cm 정도로 띄워놨다가 오른쪽으로 핸들을 끝까지 꺾어서 그 정지선까지 가요. 타이어는 정지선까지 갔지만 차는 이미 그 앞에 만약에 화단이 있다 치면 화단을 넘어간 상태예요. 그 차 앞부분은. 그거는 상관이 없죠. 타이어가 중요하죠. 타이어가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그 핸들을 오른쪽으로 끝까지 꺾어서 남아있는 정지선까지 가요. 갔다가 거기서 핸들을 풉니다. 다시 일자로 풀어서 후진을 해요. 후진을 쭉 계속 하시면 안 되죠. 후진을 그 T자 코스가 그 공간이 어느 정도인지 보고 후진을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50m? 한 30m? 후진을 약간 해줍니다. 근데 왜 그거를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도 실전에서 그거를 아실 수 있냐면, 운전을 해보신 분들은 어느 정도 후진해야지 내가 여기서 이렇게 이 타이어가 화단을 넘지 않고 갈 수 있다는 거는 대충 그냥 차를 뒤로 후진해보면 알아요. 타이어 위치가 보이니까. 양쪽 타이어 위치가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쯤 내 운전석의 타이어가 어느 쯤 왔는데 여기서 내가 꺾으면 이 내 운전석의 타이어가 저기 걸리지는 않겠구나. 화분에 화단이나 그 장애물에. 그거는 제가 설명 안 드려도 그 핸들 일자로 풀어서 후진을 하실 때 내 타이어를 보면 대충 알아요. 한 요 정도 뺐으면 내가 이제 흰 차선은 물고 나가도 되고요. 거기에는 센서 이런 게 없으니까. 화단을 어떻게 너무 짧게 뒤로 후진을 하면 화단을 넘어갈 수 있겠죠, 타이어가. 그래서 타이어 위치를 보고 요 정도 뺐으면 내가 나갈 때 아무 그것도 없이 이제 바로 나가지겠다. 이게 판단이 딱 들죠. 그래서 제가 타이어를 보고 후진을 합니다. 일자인 상태에서 후진을 하면 T자에서 나와서 오른쪽으로 약간 갔다가 핸들을 일자로 해서 후진을 들어왔기 때문에 그 간격이 그렇게 크진 않아요. 간격이 그렇게 넓진 않아요. 그것도 또 제 생각에는 한 30-40cm, 길면 50cm 이렇게 정도 되는데, 그 정도에서 이제 핸들을 또 오른쪽으로 끝까지 꺾어서 나오시면 전혀 화단을 넘는다거나 이런 거 없이 나오실 수 있습니다. 나오실 수 있고, 제가 지금 그냥 이렇게 설명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디까지 지금 굴절에 대해서 설명했고요. S코스 설명했고, 지금 T자 설명했고요. 이제 주차에 대해서 설명을 해볼게요. 평행 주차를 해야 되는데요. 승용차 같으면 굉장히 쉽죠. 일자로 쫙 주차를 하는 게. 버스는 길이가 깁니다. 그러면 제가 유튜브를 보고 시험장에 버스가 평행 주차를 하는 거를 어떻게 하는지를 제가 그거를 이게 5분밖에 안 돼서 계속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어디까지 얘기를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일단 그 평행 주차를 할 때 처음에 핸들을 왼쪽으로 끝까지 꺾어서 그 평행 주차 그 공간 안에 5분의 1 정도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핸들을 일자로 만들어요. 일자로 만들어서 그 상태로 이제 더 후진을 해서 들어갑니다.
일자로 5분의 1 정도 들어간 상태에서는 왼쪽으로 끝까지 꺾은 상태고요. 거기서 핸들을 타이어를 일자로 만들어서 후진으로 들어가요. 들어가면 뒷타이어가 일단 맞아요. 뒷타이어가 맞는데 그 핸들을 오른쪽으로 끝까지 꺾었다가 일자로 만든 상태이기 때문에 차가 직진으로 돼 있진 않아요. 들어가서 보면 뒷타이어는 맞았지만 앞타이어는 아직 맞지 않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핸들이 중간에, 지금 핸들은 저기 중간으로, 타이어는 중간 일자로 맞춰 놨으나 일단 처음에 왼쪽으로 끝까지 꺾었기 때문에 차가 약간 비스듬 하겠죠. 이게 차라면 약간 요렇게 돼 있겠죠, 차가. 이게 차라면 어떻게 표현할까요? 이게 차라면 지금 주차를 갔다가 여기서 이렇게 들어와요. 이렇게 들어와서 여기서 핸들 일자로 해서 들어가면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약간 차가 이렇게 된 상태예요. 약간. 그럼 뒷타이어는 지금 맞았어요. 앞타이어 안 맞죠?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핸들 다시 오른쪽으로 풀어서 직진하시면 됩니다. 직진을 하시면 앞타이어가 맞겠죠. 그럼 뒷타이어 맞았으면 뒷타이어 맞았다는 신호가 오고, 앞타이어 맞았으면 앞타이어 맞았다는 신호가 오면 주차는 끝나는 거죠. 근데 저는 거기서 10점 감점을 먹었는데 뒷타이어를 맞췄어요, 제가. 그래서 앞타이어가 제가 안 맞는 거예요. 그게 제가 이제 5분의 1 정도 들어와서 주차를 하고 이렇게 계산을 하고 했는데도 이게 이제 완벽할 수가 없으니까, 분명히 내가 봤을 때는 타이어가 이 선에 맞는데, 거울로 봐도 그러고 선에 닿은 것 같은데 그 센서에 닿지를 않나 봐요. 그러면 내가 조금 더 핸들을 더 꺾어서 들어갔으면 됐을 건데, 차를 빼갖고 다시 주차를 하려고 일단 차를 뺐습니다. 제가 차를 뺐는데 여기서 다시 또 주차를 하다가 또 안 되면 시간이 이제 그때 돼서는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주차를 포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바로 10점 감점이 뜨더라고요. 감점이 뜨고, 이제 그 주행이 시험장마다 제가 유튜브 봤을 때는 틀려요. 그 시험장마다 주행이 먼저인 곳도 있고 주행이 중간인 곳도 있고 이런데, 주행은 운전을 해보신 분들이면 쉽겠죠. 쉬운데 우리가 이제 그 쉽다고 생각하는 거에서 가장 실수를 많이 하게 되잖아요. 쉬우니까 이제 교차로 돌 때도 약간 이렇게 굽어서 이렇게 도는 이런 것도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되게 쉬우니까 그 주행에서 좀 이렇게 이제 예를 들어서 주행이 마지막 코스면 여기서 이제 마음에 이제 합격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거기서 실수를 많이 하게 되는 게 깜빡이, 그리고 이제 그 정지선에 정지하는 거, 그리고 돌발은 언제 어디서 나올지 모르지만 돌발이 나오면 무조건 급정거 했다가 비상깜빡이 키고 3초 대기했다가 다시 출발하는 거. 근데 이 주행 중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가속기 구간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떤 그 시험장이든 직진 코스가 있습니다. 계속 쭉쭉 직진하는 코스. 거기서 무조건 그걸 한번 해줘야 되거든요, 가속을. 그래서 어떤 시험장이든 이 도로 주행을 하면서 직진이 쫙 있는 데가 있을 거예요. 거기서 한번 그게 멘트가 뜨는지 그런 건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저는 그게 기억이 안 나고, 그 유튜브에서 본 거랑 저는 이제 부산의 그 남부 시험장에서 그 치는 거, 그거를 보고 이제 토대로 그 코스를 외우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직진 코스에서 클러치를 밟고 그 기어를 2단으로, 주행에서는 2단으로 기어를 바꿔요. 그 코스, S코스, 굴절, T, 주차, 여기서는 전부 다 1단으로 다 하고요. 그 2단은 쓸 필요가 없죠. 근데 주행에서는 2단으로 바꿔서 일단 주행을 하는데, 신호도 그렇고, 신호나 깜빡이 이런 거 다 잘했는데, 직진 코스에서 가속을 좀 해야 되는 그 구간에서 2단에서 3단을 넣으려고 하니까 이게 3단 기어가 안 들어가는 거예요. 엄청 당황했어요, 그때. 그래서 클러치를 세게 밟고, 어떻게 했는데 3단 기어가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이제 거기서 속도를 확 쭉쭉 내다가,
그것도 쭉 가는 게 아니라 잠깐 속도를 쭉 내다가 다시 기어를 또 바꿔요. 2단으로. 3단에서 2단으로 바꾸는 게 한 번 있습니다. 그게 이제 바꿔서 가속을 한번 내고 바로 다시 또 2단으로 바꿔줘야 되거든요. 그거 바꿔주고 난 다음에 도로를 다 돌고, 이제 저는 이제 거의 다 끝났어요. 그때 당시에. 그렇게 하시면 이제 거의 다 끝난 겁니다. 그때까지 돌발이 안 나왔다면 돌발을 잊어버릴 수 있거든요. 돌발을 잊어버릴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면 다른 걸 다 긴장하고 천천히 다 이렇게 다 했는데, 이제 거의, 저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합격 지점이 예를 들면 한 50m 남았어요. 50m 남았는데, 50m쯤 남기 전에 한번 정지를 한번 해야 되는 구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철길이라든가 횡단보도 앞이라든가 정지를 해야 되는 그 구간에서, 타이어 위치를 보고, 정지선을 넘어서면 안 되기 때문에 타이어 위치를 보는 거예요. 타이어 위치를 보고 정지를 하려고 클러치랑 브레이크의 발을 이제 대고 있는 순간에 갑자기 돌발이 떴어요, 저는. 그래서 이제 비상 깜빡이 켜고 3초 정도 대기를 하다가 다시 출발을 해서 90점 합격입니다. 이렇게 해서 한 번에 합격을 했는데, 그 코스 이제 다 시험장마다 다 틀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그 유튜브를 보시면 어떤 그 시험장은 그 도로 주행이 먼저인 데도 있고 코스가 먼저인 데도 있고 다 달라요. 그리고 시험장마다 틀리고 뭐 학원에서 배우시는 분들도 학원마다 다 틀리고 이렇기 때문에 내가 가는 시험장에 뭐가 먼저인지 주행이 먼저인지 코스가 먼저인지 그리고 이제 조작법 이런 걸 또 아셔야 되고 다른 거는 제가 아까 설명 드린, 또 중간에 또 끊겼네요. 어디까지 설명했죠? 제 생각에는 제가 설명드린 거를 한번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운전을 한번 해보신 운전을 계속 하신 분들은, 아니면 시험을 쳤는데 계속 떨어지신 분들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제가 이제 제일 중요한 게 타이어의 위치가 중요하다 그랬고, 버스 길이는 사실 시험 칠 때, 어디 부딪히거나 할 일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없다고 보시면 되는데, 학원 가서 뭐 공식을 가르쳐 주고 뭐 이렇게 하는 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그 공식을 들으면 더 머리가 아플 것 같고 더 헷갈릴 것 같은데,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학원 가면 이제 합격률이 높으니까 학원을 가는 거겠죠. 하지만 저는 이제 버스 운전을 오래 하신 분한테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여쭤도 받고, 또 운전도 또 굉장히 제가 오래 했고, 제가 이제 2종 보통에서도 뭐 1.5톤이라든가 뭐 19인승 봉고도 몰아보고, 그거보다 더 큰 차도 제가 몰아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버스도 내가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했는데, 운이 좋아서 그 돌발이 마지막 50m 앞에 정지선 앞에서 돌발이 떴어요. 어차피 정지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돌발이 떠서 그 돌발에 비상깜빡이 켜고 이제 거기서 이제 나오니까 합격 90점 축하드립니다. 뭐 90점 합격입니다. 이렇게 떠요. 그래서 이제 합격을 했는데, 저는 아무리 뭐 이렇게 기분 좋은 일이 있고 이래도 절대 뛰거나 뭐 이렇지는 않거든요. 무조건 이렇게 그런데 그때는 정말 모든 사람이, 붙은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날 저 혼자밖에 없었어요. 그때까지 제가 1시간 미리 가서 봤는데도 다 떨어지고, 여자는 저 말고 딴 여자분, 젊은 여자분 한 분 있었고, 그 여자가 제 앞에 쳤는데 걔도 떨어졌고, 그래서 이제 남자들이 저를 보는 눈이 처음 치는 거는 아닐 거다 뭐 이런 눈으로 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분이 너무 좋았지만 뛰지는 않았습니다. 뛰지는 않았지만 이제 시험장 가면 바로 이제 발급을 해주지 않습니까? 요즘 면허증. 네, 그래서 바로 발급을 받았는데, 네, 지나고 나서 이제 시험을 한 번만에 합격을 할 거라 생각은 저도 못했고, 이번에 이제 경험을 해보고 2번이나 3번째 무조건 붙겠다 이 생각이었는데, 유튜브랑 처음에 이제 유튜브를 보니까 여러 학원의 유튜브 이제 찍은 영상이어서, 이렇게 그거를 계속 보면 안 되겠다, 헷갈리겠다 싶어서 이제 남부 시험장 거기서 시험 치는 그런 영상들은 있습니다. 시험장 시험 치는 영상, 그런 영상들을 보고
본인이 직접 그 찍어서 뭐 이렇게 그건 못 하고요. 이제 다른 사람들이 찍어서 뭐 이렇게 뭐 코스라든가 그 정도는 이제 그 정도만 익히고 조언을 받았지 않습니까? 차를 버스라고 해서 그 부담을 가질 필요가 없다. 스틱 운전을 할 줄 알면 버스는 길이가 길지 타이어 위치는 승용차랑 똑같다고 생각을 하면 된다. 그러니까 차가 단지 좀 크다고 생각을 하면 된다. 그러면 우리가 운전을 기본적으로 남자분들은 운전을 여자보다는 더 잘하죠. 저는 거의 남자 정도의 실력입니다. 운전을. 그래서 뭐 저희 언니나 동생도 저희 동생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가 잘 없죠. 저희 언니 같은 경우도 뭐 이렇게 좌측으로 나가야 되는데 좀 이렇게 꺾어서 나가야 되는데 바로 이렇게 꺾어서 나가는 그런 경우가 운전한 지가 20몇 년이 30년이 돼 가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 잔소리를 하죠. 그래서 제가 막 이렇게 운전을 하다가 운전하는 거 딱 보면 저는 저 사람은 여자구나 딱 알아요. 그 옆에 주변 뭐 지인이랑 제가 같이 뭐 이렇게 운전하고 가거나 혼자 갈 때도 제가 그래요. 저 진짜 운전하는 거 보니까 딱 여자네. 제가 여자지만 딱 여자네 이러면 여자예요. 옆에 지인들이 있어도 운전하는 걸 보고 저 100% 여자다 이러면 여자 맞아요. 좀 여자분들이 여성분들한테는 기분이 나쁠지 모르겠지만 그 운전 잘하시는 분들도 있으신데 좀 사실은 감각을 좀 아무리 이렇게 얘기를 해도 좀 못 익히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저희 언니도 그렇고요. 저희 언니도 운전을 굉장히 오래 했음에도 그렇게 해요. 아파트가 저희가 지하 5층까지 있는데 지하 5층에서 계속 그 S코스라고 봐야 되죠. 곡선으로 계속 지상 1층까지 올라가는데 그 굴곡을 갖다가 그냥 바로 꺾어서 나가요. 잘못하면 차 오른쪽 왼쪽 운전석 쪽에 끊길 수도 있고 다른 차가 들어오고 있을 때 그렇게 가면 다른 차하고 부딪힐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데서는 좌회전을 한다거나 이렇게 곡선 거기서도 약간 이렇게 좀 오른쪽으로 좀 돌면서 이렇게 나가야 되는 게 정상적인 상식적인 방법인데 그런 거를 운전을 오래 했음에도 저희 언니도 그냥 그렇게 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그럴 때마다 이제 잔소리를 하죠. 지금 여기서 이렇게 나가면 생각을 해보라고. 이렇게 나가다가 오른쪽 그러니까 운전석 쪽에 여기 기스가 날 수도 있고 차가 사고가 날 수도 있는데 이렇게 약간 핸들을 약간 꺾어서 이쪽으로 이렇게 나가야지. 이렇게 해서 제가 설명을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성분들이 이제 뭐 여성분들이 모든 분들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간혹 가다가 이제 다 사람마다 운동신경이 다 틀리기 때문에 좀 잘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드린 게 지금 대형면을 거의 대부분을 설명한 것 같은데요. 제가 영상을 한번 다시 보고 혹시 빠진 게 있으면 더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설명드린 대로 한번 머릿속으로 한번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보시고요. 한번 시험장 가서 도전으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냥 침착하게 한번 해보시고 이렇게 했는데 안 되거나 그렇다 그러면 저한테 댓글이 엄청 달리겠죠. 말도 안 되는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게 운전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은 그렇게 하면 되겠군 이렇게 생각이 드실 겁니다. 제가 그거를 며칠 생각하고 이렇게 시험 치러 간 게 아니고 처음에는 유튜브로 학원에서 그런 거를 꽤 봤습니다. 꽤 봤는데 이거는 도움이 안 된다 해서 그거를 안 바꿔요. 헷갈려서 차 작동법하고 코스 이런 거 그런 위주로 봤었고요. 예,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번만에 이제 합격을 한 거예요. 학원 안 가고. 그래서 제가 이제 여자인데도 불구하고 처음에 이제 버스에 너무 어렵게 이렇게 버스 시험이 너무 어렵다 이렇게 접근을 하시니까 시동이 꺼진다거나 클러치 이런 게 좀 차가 좀 오래돼서 그렇다거나 덜컹거리고
하나 실수를 하면 사람이 당황을 하게 되고, 그런데 이제 여기서는 안 될 것 같다 이러면 제가 주차해서 과감하게 포기를 했듯이 그 80점 이상이 합격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 코스는 정말 신중하게 이렇게 계산을 해보고 생각을 해보고 이렇게 하시면 충분히 코스는 운전하신 분들은 다 저는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거 말고 이제 자만심이 있다 보니까 운전 오래 하신 분들은 다른 데서 실수를 많이 해서 실격이 되는 겁니다. 실수로 실격을 하는 거죠. 못해서가 아니라 예를 들면 뭐 깜빡이 넣어야 되는데 코스를 잘 마무리하고 만약에 주행이 마지막이라면 지금까지 코스를 잘 마무리를 했으니까 이제 주행만 하면 끝인데 주행은 껌이잖아요. 주행은 뭐 껌이니까 그냥 대충 뭐 이건 뭐 아무것도 아니지 이러다가 거기서 뭐 깜빡이라든가 신호라든가 그 저기 기아 변속 구간에 기아 변속했다가 빨리 갔다가 뭐 그 다음에 또 다시 또 속도를 또 급격하게 이제 그 3단에서 2단도로 바꾸는 그거랑 돌발이랑 또 이제 제일 마지막 가서 뭐 정지를 해야 되는데 그냥 지나친다거나 네, 이런 실수를 하셔서 떨어지는 분들이 더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코스에서 떨어지는 거는 정말 운전을 처음 하시는 이런 그 뭐 20대 분들 처음 운전 하시는 분들은 코스 이런 데가 더 어렵죠. 더 어려워서 이제 굉장히 많이 떨어지는데 운전을 오래 하시고 이렇게 학원 안 가시고 운전 오래 하셔서 시험 치시는 분들을 보면 제가 그 뭐 주변의 지인들한테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고요. 처음에는 전부 다 그냥 학원 안 가고 다 그렇게 하는데 당연히 딸 수 있을 거라고. 근데 그런 데서 실수를 많이 한다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제 뭐 주행이거나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주행에서 많이 떨어지는데 주행에서 이제 만약에 주행이 마지막이면 그 마지막까지 긴장을 놓으시면 안 되고요. 내가 하나라도 항상 깜빡이나 뭐 이렇게 실제 내가 도로에서 운전을 하듯이 실제 도로에서 깜빡이 같은 거 잘 안 놓고 이러신 분들이 그 실수를 더 많이 하죠. 실제 저는 항상 깜빡이를 넣는 게 습관화가 되어 있고, 네, 두 번째 제가 시험을 그 취소되고 쳤을 때 동영상 시험에서 제가 틀린 게 뭐였냐면 이 버스가 틀린 거였어요. 뭐가 틀렸냐? 버스가 3차선에서 손님을 태워가지고 2차선하고 1차선 가서 1차선 그 사거리 신호등에서 버스가 좌회전해서 가는 건데 제가 봐도 아무 잘못한 게 없어요. 버스가 좌회전 할 때도 좌회전 신호 놓고 갔고요. 근데 그 버스가 뭘 잘못했냐면 제가 실제 도로 주행하면서 지적받았던 거 1차선에서 2차선 옮길 때 깜빡이 넣었다가 다시 껐다가 다시 3차선으로 갈 때 깜빡이를 넣어야 되는 그거를 내가 이제 그 시험 그 옆에서 해주시는 그분한테 제가 들었지 않습니까? 동영상 시험에서 제가 떨어진 게 그거예요. 그 버스가 승객을 3차선에서 태워서 2차선으로 옮길 때 또 1차선으로 옮길 때 깜빡이 전혀 안 넣었어요. 안 넣고 사거리에서 좌회전 할 때만 깜빡이를 넣었어요. 그래서 그 이 중에서 잘못한 차가 몇 번 차냐, 그게 버스였는데 제가 몰라서 찍었었는데 그 문제가 맞았는지 틀렸는지는 몰라요. 왜냐면 이제 어느 정도 점수가 이제 합격 점수가 나오면 저절로 합격입니다.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제가 버스를 찍었는지 뭘 찍었는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 이제 제가 동영상 시험에서 내가 놓친 게 그거였구나 이거 생각을 한 게 제가 평상시 습관이 그렇다 보니까 그 도로주행 시험 때도 그렇게 했어요. 했는데 이제 그 경찰분께서 이렇게 하면 감점이 되고 그거를 말씀해 주셔가지고 그게 이제 꽤 오래 됐음에도 이제 거의 습관이 됐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깜빡이를 1차선에서 4차선까지 가더라도 한 번 넣었다가 다시 껐다가 한 번 넣었다 다시 껐다 이게 이제 몸에 배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그런 실수를 안 하죠. 그래서 제가 지금 운전면허 그 대형을 도전하시는 분들이 가장 기억해야 될 거는 주행에서 너무 자만을 하시면 거기서 이제 지금까지 잘해 오신 거를 거기서 낭패를 볼 수 있다는 거를 기억을 하시고 만약에 제가
한 번만에 합격한 그 운도 있겠지만,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뭐, 돌발이라든가, 이제 코스나 이런 데 신경을 쓰다 보면 당연히 돌발하고 뭐, 이제 깜빡이 넣고, 신호등에서 이제 좌회전 해야 되고, 우회전 해야 되고, 뭐 이럴 때 깜빡이 넣거나, 그리고 또 가속 구간, 이런 거를 놓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학원을 가지 않고 시험을 우리 치기 때문에, 그거를 머릿속으로 그 순서를 기억을 계속 하시고 계셔야 되고,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운전을 계속 하신 분들이라면, 예, 한 번에, 예, 합격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뭐 되게 대단하고, 뭐 운전 실력이랑 이거는 상관없는 거고, 뭐, 머리가 대단히 좋아서 운전면허를 한 번에 딴 게 아니고요. 버스 운전을 오래 하신 분의 그 조언도 굉장히 저한테는 도움이 됐고, 유튜브 영상 중에서도 학원에서 이렇게 저렇게 뭐 공식 이런 나오는 거는 제 결론은 그거는 많이 보면 더 헷갈린다. 그게 제 판단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예전에 이제 지금 40대 이상이신 분들은 아마 다 그렇게 시험장에서 다 그렇게 한 번씩 시험을 치셨을 겁니다. 죄송합니다. 자꾸 문자가 와서 그렇게 시험을 치셨을 겁니다. 그래서 그때 그 T코스 뭐 굴절 S, 그 굴절은 있었나 모르겠지만 T 뭐 S 뭐 이런 걸 기억하고 계신다면, 예, 버스의 그 구조라든가 타이어 위치라든가 오히려 더 거울이 이제 그 4개나 달려 있고 해서 오히려 더 쉬울 수가 있다는 거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시험을 치고 나서는 제가 버스 운전하는 게 그냥 승용차 운전하는 것보다 훨씬 재밌다는 걸 느꼈고요. 시험을 제가 다시 지금 쳐도 저는 지금 한 번에 붙을 수 있을 자신이 있어요. 한번 해보니까 그렇게 어려운 시험은 아니다. 그래서 계속 만약에 떨어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제 영상이 도움이 되기를 저는 바랍니다. 저는 그렇게 해서 시험을 쳐서 한 번만에 붙었기 때문에, 예, 주차 10점 버리고, 네, 그래서 학원을 가셔도 이제 만약에 학원을 가셔서 떨어지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말씀드린 게 이거는 아마 도움이 안 될 거라 생각합니다. 학원마다 공식이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운전을 할 수 있으신 분들이 이 차가 이제 빠져나올 때 어떻게 빠져나와야 되는지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제가 얘기한 거를 한번 들어보시고, 그러면 아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그래서 영상을 남기는 거고요. 제 생각에는 운전을 해보신 분들이라면 충분히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게 하면 당연히 이렇게 하면 나올 수 있겠고, 뭐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게 다 머릿속에, 예, 그게 각인이 되실 겁니다. 그 버스 길이나 이런 거랑 또 운전 오래 하신 분들은. 그래서 제 영상 보시고 만약에 보시고 시험을 치셔서 합격을 하시게 되는 분이 계시다면 참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제가 했던 방법대로 한번 남겨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이 너무 긴데, 예,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예, 저는 이제 저녁에, 네, 마스크팩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그러면 운전 버스 면허 도전하시는 분들, 네, 힘내셔서 한 번만에, 예, 합격하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시험 치고 하면 스트레스니까, 네, 한 번만에 합격하시고, 또 떨어지면 2번, 3번 도전하시는 분들도 제 영상이 도움이 되시기를, 예,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러면 다음에 뵐게요. 안녕.